여러분은 혹시 월급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급여를 받으시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단어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마음가짐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자르고 있는데요. 맞아요. 성과기관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영업직 같은 분들을 위한 오디오 조언인데 들어보면 꼭 뭐랄까 경험 많은 선배가 후배들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해주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월급과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급여, 이 두 가지 사이의 사고방식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월급 받는 경우에는 보통 정해진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주어진 역할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때로는 내 노력이 바로 보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긴 뭐 인센티브가 약하면 굳이 에너지를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성과 기반의 급여는 이게 완전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보통 생각하기엔 뭐 시간 자유, 본 자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해요. 오히려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또 스스로 급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직원이 자기 자신뿐인 1인 기업 사장처럼 생각해야 한다. 네, 바로 그거요. 와, 그러면 진짜 책임감이 훨씬 무겁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기 관리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생존 전략이요? 와, 네. 자료에서도 그 일관성, 꾸준함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에 비유하잖아요. 맞아요. 그 비유.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는 가게에는 손님이 끊긴다.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영업직처럼 겉보기에는 출퇴근이 자유로워 보여도 스스로 정한 규칙은 진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피곤하다고 그냥 마음대로 쉬어버리면 그건 내 사업을 그냥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조언을 하는 분 본인이 어릴 때 별명이 꼼지였대요. 꼼지락거려서. 아, 네, 맞아요. 그만큼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이 심했다고 솔직하게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극복한 방법이 의외로 되게 단순했어요. 네, 그 까먹기 전에 바로 한다. 네. 즉시 실행. 뭐 복잡한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없애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통찰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이 일 시작할 수 있게 컴퓨터 켜놓고 퇴근한다든지. 네, 맞아요. 또 다른 전략으로 핑곗거리 제거. 이것도 나오죠. 아, 네네. 나중에 뭐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할 만한 변명거리를 그냥 미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운동 가기 힘들 것 같으면 자기 전에 그냥 운동복을 아예 머리맡에 딱 꺼놔놓고 자는 거죠. 아하. 그럼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문제의 화살을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향하게 해서 반성하고 개선하게 만드는 약간 심리적인 장치인데 이게 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이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역량, 다시 말해 실력이 되는 거죠. 아,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 네. 구체적으로 사우나를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폐물을 빼라. 아니면 기본 영양제, 종합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거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자기 관리를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내적인 관리를 넘어서서 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리즘의 중요성도 되게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음식점 예를 들잖아요. 맛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나 서비스, 마케팅 이런 게 중요하듯이 핵심 업무 능력 외적인 부분들이 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저는 그 글씨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저도 그 부분 좀 재밌었는데요. 글씨를 좀 잘 쓰면 상대방이 이 사람 뭔가 좀 더 지적이고 신뢰할 만한데?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약간 후광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이 강연자 본인도 실제로 상담할 때 글씨체 칭찬을 되게 자주 들었고 이게 고객하고 관계 만들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런 작은 세심함들이 모여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뭐 설령 계약이 안 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겨서 나중에 소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담도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고객 문의에 대한 빠른 피드백, 그것도 되게 강조했죠. 늦게 답장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추가 계약이나 소개가 끊긴다. 네, 신뢰와 직결된다고. 마지막으로 나온 전략들이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 그리고 꾸준함, 이거였죠. 내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처음엔 흉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한테 맞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공 요인을 체득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 그리고 결국 핵심은 꾸준함에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든 뭐 새로운 걸 배우든 상담 연습을 하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엄청 강조하죠. 지난 한 달간 스스로 얼마나 공부하고 연습했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 질문은 진짜 좀 뼈아프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 교육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정해서 그걸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서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라. 네. 하나씩 꾸준히. 네, 너무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작은 실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성과 기반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는 수동적인 직원이 아니라 진짜 내 사업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장 마인드,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네, 그렇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뭐 글씨체 같은 디테일까지 포함해서요. 마지막으로 계속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게 다 필수적이다. 뭐 이런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연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신하고 뭐 수십억, 수백억 번은 그런 소위 넘사벽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아, 정말요? 네, 단지 그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는 무언가를 내가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계시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주인의식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영감을 받으셔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뭘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